예, 진보 성향의 정부가 국민을 모두를 위해서 잘 살게 해주겠다고 마음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들이 계속 집권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에, 잘 하긴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잘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다가 잘못해서 실수로 못하는 거가 아니라 자기들 흔히들 이제 진보 정부는 국민을 위하는 그 어떤 모두가 잘 살게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은 굉장히 있는데 그런데 그 이상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현실에 적응이 안 돼서 그래서 실패를 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부러 자기들이 계속 집권하려면 그러한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야 하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 국민 다중한테는 이제 그것이 좋은 게 아니니까 또 국민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여기서 들겠는데 하나는 이미 이야기가 된 겁니다. 물론 그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보수화가 됩니다. 왜냐면 집을 딱 갖고 있고 이제 나는 안정되게 이제 내 이상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갖고 이렇게 싶어하니까 보수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네 집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되도록 집을 늦게 갖게 하고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든지 적어도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지는 않고 뭐 살긴 잘돼 집을 소유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쪽으로 되려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지금 막바지에 있는 선거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으니까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것은 또 저 개인으로서는 더 이상 또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한자 우리 국민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정부가 계속 있는데 그 나라 전통 문화와 전통 지식 그런 것을 다 익숙하게 그렇게 국민을 교육시켜 놓으면은 역시 보수화가 됩니다. 네. 과거의 우리나라 유교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뭐 완전히 긍정적이라고는 아니라도 적어도 이제 성리학이니 유학이니 무슨 뭐 우리 전통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몰라서 그냥 배관시하고 몰라서 욕하고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것이 왜 필요하고 왜 무슨 취지에서 그랬다는 거 그런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집을 안 갖게 하는 거 마찬가지로 일부러 국민한테 과거에는 초등학교 수준의 공부도 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조선시대나 20세기 초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정말 이 연자를 많이 쓰면은 국민 모두가 이제 자기 말하는 걸 그대로 쓰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가 어느 정도 또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 지금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의 나오고 대학도 뭐 나오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이 잘난 이거를 그래 교육을 안 시킨다는 게 참 우습죠. 그러니까 전통 정신문을 어떻게 해서라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을 뭐 진보적 이념하에 이제 평등하게 잘 살게 한다기보다 사실은 그 자기들 부류의 집단이 그 나라 그 지역 사회 나라 사회에서 권력을 잡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통 비주류가 그럼 권력을 잡기 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 주류가 그만큼 힘이 약해지고 몰락하게 되는 건 맞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 문화들이 없이 그리고 다른 이 나라 전통 문화
생소한 다른 외세들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다른 외국 세력들이. 예. 그렇게 외국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 국가에서 외국 사람을 많이 필요하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일석이조의 것이 있습니다. 그 진보 이념에도 맞게, 그러니까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해감으로써 여성을 이제 자식을 기르고 그러는 존재로 하지 않고, 그리고 남성이 여성을 어떤 동등한 인격체, 성욕 해성의 대상으로 보지 않은 인격체로 본다는 것을 강조하는 나머지, 그러니까 그만큼 남성이 여성을 대하기를 어려워하게 되고 더 힘들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이 안 되고 아예 혼자 살든가, 특히 여자도 이제 그 남자 없이 혼자 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게 또 가능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결국은 남녀가 이제 많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결혼과 그런 가정을 이루면 벌써 보수화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도 더 적어져야, 그래야 이제 그 진보 이런 이제 가정을 가진 보수가 적어질 뿐더러, 이렇게 함으로써 인구 자체, 그 나라의 본토인구가 줄어들면은 결국은 노동력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 들어와야죠. 이미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서 그것이 성공했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진행되고, 우리 한국도 이제 이렇게 페미니즘을 통한 이제 꼭 남녀 갈라치기라고 현재 뭐 비난하는 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하여튼 이건 뭐 이게 인구 감소의 원인이 아니다 논지할 것도 아니라 결과적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오직 그러니까 이런 진보 페미니즘 이런 거는 성역으로 하고, 이거 때문에 그런 건 성역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것을 많이 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당수 힘이 언론이죠. 근데 언론이 이런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거에 대한 이유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시시때때로 수시로 우리나라 젊은 층 인구가 줄어서 큰일이다 이런 얘기는 자꾸 나옵니다. 그야말로. 아니, 이렇게 된 원인 같은 거는 전혀 얘기 안 하면서. 그게 의도가 뭡니까? 인구가 줄어드니 어서 빨리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가 이제 들여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라를, 그러니까 전통 세력을 점점 약해지고, 이제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서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라도 어서 들어와가지고 전통 청교도 정신을 가진 이제 백인 계층을 절반 이하로 줄이면은 미국이란 나라의 인형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그런 이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반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 세 가지 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솔직히 이 세 가지 얘기 저희 채널에서 많이 얘기됐던 겁니다. 근데 왜 또 얘기하냐? 사실 그렇죠. 이제 심심하니까 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뭐 약간 색다른 옷이 생겼으니까 또 괜히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선 하나의 경각심, 내일 모레 선거도 있고 뭐 일각의 뭐 정권 교체 여러 가지 얘기도 하는데, 이 방면에 이 시점에서 이 대목에서 분명히 강조해야 될 거 하나를 여기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새삼스럽게 복습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그 얘기가 뭐냐? 여기 괜히 지웠네. 그 1, 2, 3, 세 가지, 그러니까 주택, 문화라고 보죠. 전통 한자라고 하면 또 지겨워하니까. 페미니즘 이런 거
그러니까 전통 문화 없애고 주택 못 갖게 하고 페미니즘 강조화 요 세 가지가 좌파 진보 세력이 이렇게 어떤 이제 자기네 그러니까 그 세력 강화를 위해서 계속 해온 건데 근데 이게 진행된 지가 벌써 수십 년 됩니다. 근데 김대중 정권 이전부터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뭐 김대중 이후로 보수 정권이 없었습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이 있었죠? 근데도 왜 이렇게 됐느냐? 꼭 그 정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보수 정권이든 뭐든 간에 사실 다 동조했습니다. 페미니즘 동조했죠. 그냥 다 똑같이.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정의라고 외국에서도 political correctness 그렇게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 어떤 여성 할당, 국회의원 여성 할당이라든지 모든 그런 거에 대해서 보수 정권도 어느 정도 다 찬동을 했습니다. 오직 이쪽 보수 정권 주장한 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안보에서 오로지 친미, 이것만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보수 정부였습니다. 그 친미만 안보에서 친미, 그것만 얘기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좌파에 동조를 했다는 겁니다. 다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 경제 체제는 이제 일단 이제 일제 때 어떤 그들 세력들이 상당히 그걸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재벌이라든지 그런 쪽 그런 계층으로 그러니까 이쪽 계열들이 아무래도 경제력을 갖고 있으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본래 이제 친일이었다고 그러지만은 이제 현재는 친일 같은 거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친일은 이제 가까운 일본은 왔다 갔다 누구나 왔다 갔다 하니까 오히려 친일 반일 같은 것도 좌파와 어느 정도 동조하면서 그러니까 이 친미 이것만으로 대체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 소련 이런 뭐 대륙 이쪽하고는 좀 척을 지고 미국 이쪽으로 붙어야 되겠다 이런 오로지 그것만을 가치로 생각하지 어떤 전통 가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중심에 자리 잡으면 자기들 또한 이제 그 전통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계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보수가 아니면서 단지 보수가 아니라는 건 뭡니까? 이 나라 전통 주류 세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지역적으로 이제 해양 쪽에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 이쪽을 진양하는데 바로 그런 세력들이 이 보수 세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착 외구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 세력들이 이 보수 세력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좌파의 이 세 가지 정책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국민 앞에서 낱낱이 까보이면은 충분히 국민 앞에 이길 수 있는데 이걸 왜 동조했냐? 이 사람들 생각은 보수 세력 내부에서도 이 어떤 이념적인 진짜 그런 보수보다는 자기네 그런 이제 파벌적인 보수, 경제적 정책 이외에는 어떤 이제 문화적인 그런 이념적인 보수 이런 건 않고 오히려 진보라고 봐야 되죠. 이제 이 나라 전체가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많아지는 거 그런 것도 당연히 좋죠. 그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그게 바뀌는 게 좋으니까 이 나라는. 그러면서도 이제 경제 정책 이런 면에서는 이제 그 공산 사회 이제 그런 쪽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수계 안쪽에 이제 이 사람들 세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세력이 보수 내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보수 세력 내에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그 보수 세력 전체가를 영향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진짜 다음에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정말 이 보수 정권 내에서의
그 외고, 토착 외고, 정통 보수 이쪽 세력을 억제해야 됩니다. 단지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만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세력을 강화하는데 이런 진정한 전통 가치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수가 주류가 되게 하고 이런 이제 그 지역적인 그 편향성, 그러니까 해양 그래가지고 지금 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무슨 뭐 우크라이나하고 무슨 굉장한 뭐가 됐다고 그냥 뭐 엄청나게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침략 전쟁 때문에 그랬다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무슨 뭐 러시아 음악 미술 이런 거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거라는 둥 원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한 나라 한 민족이니까 그랬던 걸 가지고 그런 별 되지도 않은 걸로 이제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은 오히려 러시아가 더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미국이나 그런 서방처럼 이제 어떤 정치적 정의, 진보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더 보수적인 좀 권위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보수 세력에서 그런 쪽이 더 이상 큰 비중을 갖지 않게 하는 거. 그래야만이 앞으로 또다시 이명박근혜 정권 같이 그런 게 다시 넘어가는 일 없이 정말로 분명하게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 세력이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제 보수 세력 내에서의 그 토착외고 비정통 세력들, 이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약화시켜야 되는 거. 이것이 앞으로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